관절염 3기로 연골 재생술 상담을 여러 병원에서 받고 있는데요. 카티라이프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카티스템, 자가골수 줄기세포 순으로 저렴하던데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큰가요? 처음부터 비용 얘기가 나와서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이나 이런 게 비싼 이유는 사람 몸에서 세포나 이런 걸 카티라이프는 특히나 몸에서 세포를 떼서 이거를 증폭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비쌀 거고, 또 카티스템은 몸에서 떼는 건 아니지만 이 만들어진 세포나 이걸 증폭시키는,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제품화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고요.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자기 몸에서 꽤 많은 양의 골수를 빼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전처리의 과정만 통해서 세포 부분만 빼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티라이프, 카티스템의 효과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두 치료주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시행되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게 사실은 저는 카티라이프들을 제작한 것도 아니고 카티스테메를 제작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쓰는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런 중요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제가 한 20개를 본 것 같습니다. 20개를 쭉 보는데 어떤 분은 카티라이프가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카티스템이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잘 보면 저분이 저거 개발자시네, 저분이 저거 개발자시네,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카티라이프, 카티스템을 똑같은 환자분한테 오른쪽 다리는 카티스템, 왼쪽 다리는 카티라이프, 요거 두 개를 똑같이 해보고 두 개가 얼마나 좋은지 한 10년쯤 결과를 봅시다. 요게 사실은 제일 정정당당한 비교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람 무릎에 그렇게 실험할 수도 없고, 이게 각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쓰이는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시행됐던 건 사실은 카티스템입니다. 근데 카티스템이 훨씬 더 좋아서 많이 더 시행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10년 이상 전에 카티스템은 나왔기 때문에 카티스템이 꽤 오랜 세월 안정성이나 이런 건 그래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잘 사용이 되어 오고 있고, 카티라이프는 한 4, 5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많이 쓰인 거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덜 알고 계시지만, 이론적이나 이렇게 이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저는 카티스템보다는 카티라이프 쪽이 조금 더 이 호전이나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거나, 저도 이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을 쓰는데 막 너무 적극적이 아니라 꼭 쓰셔야 될 분들한테만 제가 권유하는 이유 자체가, 이거를 했을 때 진짜 드라마틱하게 연골이 생길지, 아니면 무릎이 정말로 연골만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이 정말로 안 아파하시고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긴 결과들을 좀 기대해보고 있고요. 사실은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이나 저거를 만드신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했더니 이게 초자연골이 생기고 연골이 굉장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동물 실험 데이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런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환자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돈 되게 많이 들이고 힘들게 해서 무릎에 이 수술을 하셨는데 나 효과도 괜찮고 다 좋아, 다 좋은데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무릎에서 이 구멍 한번, 이 연골이 진짜로 초자 연골이 생겼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려면 이 성장된 연골에다가 다시 구멍을 내가지고 연골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보내봐야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자고 그러면 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쪽에서는 다 초자 연골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초자 연골이 사람 몸에서도 잘 생기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골에 붙인 줄기세포나 연골세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연골에 붙인 줄기세포나 연골세포가 떨어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개발돼 나오는데, 이게 개발자분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이거 계속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무릎이 아까 제가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 위에 뼈랑 아래 뼈가 있거든요. 대개 이런 수술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래쪽 뼈보다는
위에 쪽 뼈에서 그게 훨씬 많은데 상식적으로 여기다가 아무리 잘 붙여놨는데 딱 일어서면 이게 뚝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떨어지게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그렇게 잔뜩 붙여놨는데 일어나서 꽝 디디면 아래 거랑 꽝 부딪히면서 이거 우르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뭐 피브링글이라고 뭔가 좀 잘 붙을 수 있는 물질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좀 딛는 기간을 4주 뭐 카티스텐 같은 경우에는 뭐 6주 8주 이상 지나고 나서 연골이 완전히 생착되고 나서 붙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줄기세포나 연골세포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경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뭐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굉장히 주의하고 굉장히 이 줄기세포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골 재생을 받고 나서 얼마나 지나야 격한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연골 재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연골이 얼마나 재생되냐 이거보다도 환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럼 내가 얼마나 지나면 안 아파지는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지나면 나 원래 축구하고 이런 거 막 했는데 나 얼마나 지나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의사분들의 답변은 대부분은 이거 하셨으니까 이제 격한 운동 하지 마세요.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잔뜩 해드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할 것 같으면 나 이 치료를 계속 왜 한 거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연골 재생하고 나서 저 힘들고 제가 그래서 이 힘든 과정들보다 좀 간단한 걸 제가 선호한다고 했던 게 뭐 사실은 뭐 카티라이프나 카티스템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대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운동이나 이런 걸 아마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격한 운동들은 한 1년 이 정도 지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조금 간단한 것들을 하고 나면 뭐 3개월, 6개월 정도 보시면 될 텐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격한 운동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나 이런 게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로 50% 전골판을 절제했는데 관절염이 걱정돼서요. 연골판도 줄기세포로 재생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 연골판은 줄기세포로 재생은 지금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잠깐 그냥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연골판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50% 절제를 하고 나면 연골판은 줄기세포로 재생을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그래서 쓰는 게 말씀하셨지만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이라도 늦추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뭐 비맥이라든지 다른 주사치라든지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연골 재생 치료와 효과적인 나이가 있을까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연골 재생은 사실 사람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 비밀을 파헤치면 우리가 불로장생의 길을 갈 수 있겠죠. 이 세포가 나이가 들면 얘들이 왜 자꾸 힘이 없어지는지 얘가 자꾸 왜 안 좋아지는지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까 그 무릎의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연골 세포도 60대신 분의 무릎 연골을 떼어본 거랑 뭐 20살 된 연골을 떼보면 20살짜리 연골 세포가 훨씬 더 싱싱하고 연골 재생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세 천공술도 어떻게 보면 이 무릎에 구멍을 내서 연골을 재생을 하는 건데 40세 이전과 40세 이후가 치료 효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전에는 미세 천공술을 할 때 뭐 부차적인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40세 이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사용해야지 결과가 조금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까 카티라이프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무릎 연골을 계속 떼어서 해도 결과가 별로 안 좋았던 이유가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면 다른데 그 기능을 좀 덜 잃은 무릎보다는 훨씬 더 싱싱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연골세포를 떼서 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착안된 게 카티라이프는 갈비뼈 좋고 늑골에서 연골 떼서 그걸 해봤더니 이 녀석은 무릎이랑 다르게 굉장히 싱싱하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